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뇌졸중, 이걸 한의학에서는 중풍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풍 개선 대책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상담할 때 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뇌졸중 중풍은 뇌신경정신 질환으로서 머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반신마비, 발음 이상, 복시, 삼키기 곤란, 시력 감소, 시야장애, 어지러움, 언어장애, 운동장애, 이러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아더라도 이런 증상 중에 일부가 나타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진료과는 신경과 아니면 신경외과입니다. 관련 질환, 뇌 고혈압이라든지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출혈은 이 뇌졸중하고 관련이 깊어요. 다 같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거나 터져서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뇌졸중, 즉 중풍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뇌졸중이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그렇습니다. 터져버리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 그렇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 한의학에서는 중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중풍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혈관이 막힘으로써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인데,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뇌로 들어가는 뇌혈관을 통해서 뇌에 공급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소, 하나는 영양분입니다. 근데 영양분은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혔다 해서, 즉 영양분이 공급이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산소가 공급이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산소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몇 분 안 가서 그 부위는 다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산소는 응급하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고 막히거나 터지면은 그 주변의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는데, 이것을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허혈성 뇌졸중, 경색성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가 터지는 것이고, 경색성 뇌졸중은 뇌가 막히는 겁니다. 혈전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혀버립니다. 둘째는 허혈성 뇌졸중과 경색성 뇌졸중은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허혈성, 경색성은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둘째는 뇌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뇌 안에 피가 고여서 그 부분의 뇌가 손상당하는 것으로서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뇌출혈과 출혈성 뇌졸중은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뇌경색이 전자가 후자보다 3배 이상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이 이게 이제 막히는 거죠. 막혀서 오는 뇌경색이 약 85% 정도로 출혈성 뇌졸중보다, 터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혈관 파열에 의해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이게 빨간 여기 피가 나와 있죠. 이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출혈성이 아니라 허혈성 뇌졸중이 왼쪽입니다. 허혈성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경색, 왼쪽은 뇌경색, 오른쪽은 뇌출혈,
그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 또는 중풍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밑에 보면 혈관이 막혀 있죠. 혈관이 왼쪽 곳은 막혔어요. 뇌경색입니다. 오른쪽 곳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뇌세포가 손상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출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성인의 뇌혈관 질환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죽상, 동맥, 경화성 혈전증, 즉 피가 끈적끈적 떡처럼 된다. 죽상, 떡처럼 된다. 끈적거린다. 이걸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색전증, 세 번째 고혈압성 출혈, 터지는 거죠. 동맥류, 동맥에 가서 엉키거나 동맥이 혹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튀어나오는 거. 혈관 기형, 혈관이 기형이 된다든지, 동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혈액에 질환이 생긴다든지, 모야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뇌졸중에 걸린다 이것입니다. 네, 즉 중풍의 노출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동맥은 위에 겁니다. 여기 보면 노란 입자들이 떠다니죠. 이게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떠다니는데 잘만 흐르면 괜찮아요. 근데 흐르질 않고 콜레스테롤이 어느 뇌혈관벽에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서 플라크를 형성을 해요. 플라크를 이게 벗겨나가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다 보면 혈관이 이제 좁아지겠죠, 그렇죠? 죽상 경화반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혈전이 뭉쳐서 이렇게 점점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막힌다든지 터지는 것이 뇌졸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첫째, 한쪽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신마비가 있고 한쪽 마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 뇌가 한쪽이 마비가 되면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오른쪽 뇌가 마비가 오거나 죽어버리면 왼쪽 팔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두 군데가 다 마비가 온다든지 뇌 정중앙이 마비가 오거나 터지면은 이제는 한쪽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가 됩니다.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누워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쪽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그 반대쪽 팔다리와 얼굴에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감각 이상이 옵니다. 한쪽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 반대쪽에 얼굴, 몸통 및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이 생겨 그게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남의 살 같거나 저리고 불쾌한 느낌이 생기는 수도 있고, 닿는 감각이나 아픈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손가락 끝의 감각은 살아난다 해도 뇌졸중으로 치료를 잘 받아서 뇌졸중이 완치가 된다고 해도 손가락 끝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근데 이제 셀젤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전신 한증을 한 6개월 이상 하다 보면은 손가락 끝에도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 부활요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통 및 구토. 뇌졸중에서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에 이어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뇌압이 높아져서 발생하고, 주로 뇌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지거든요. 출혈성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과 구토입니다. 이게 두통이 심하거나 자꾸 토한다면은 이게 뇌출혈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지럼증 네 번째, 평형을 담당하는 소뇌, 작은 골이죠. 소뇌와 뇌관에 이상이 생기면 오는 증세가 어지러움증입니다. 잠시 어지러움증이 왔다가 없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어지러움증이 지속이 되면은 이것을 빨리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지러움증 지금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어장애가 옵니다.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듣고 하는 능력의 대부분은 좌측 뇌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왼쪽 뇌입니다. 말하는 거는. 근데 왼쪽에 손상을 받아서 왼쪽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경우 이게 이제 해당 영역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언어 장애가 발생하며 오른쪽 한쪽 마비가 또 동반도 오기도 해요. 이거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발음 장애, 구음 장애라고 합니다. 즉 입술이나 혀가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잘 되질 않는다, 어렵게 된다, 발음이 어렵다 이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이게 발음장애 또는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안면신경 마비가 옵니다. 얼굴의 운동을 지배하는 뇌 영역 이상으로 마비된 반대편으로 입이 끌려가게 되고 마비된 쪽으로 눈은 잘 안 감겨져요. 이런 증상은 한쪽 마비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덟 번째 운동 실조증입니다. 팔다리의 힘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자꾸 빗나갑니다. 정확하게 물컵을 잡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빗나가요. 빗나가거나 물컵을 간신히 잡긴 잡았어요. 근데 입으로 정확히 물컵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뺨으로 갖다 댄다든지 이쪽 뺨 저쪽 뺨으로 간다든지 빗나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아홉 번째 시각장애, 시야 결손이 나타납니다. 시각을 처리하는 경로 중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시각장애가 발생합니다. 열 번째 연하곤란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증상을 연하곤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뇌관이나 양측 대뇌의 경색이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서 연하곤란이 발생한 환자는 자주 사례가 들어요. 자꾸 기침하거나 사례가 들어서 심해집니다. 삼킨 음식물이 기관지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례가 들어서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기관지로 들어가서 토하는 겁니다.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흡인성 폐렴은 연하곤란이 발생한 뇌졸중 환자에게서 비교적 흔한 합병증인데, 뇌졸중 환자가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연하곤란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11번째 치매입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 즉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 이건 다 좌뇌가 고장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을 경우 치매와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 증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이게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손에 힘이 없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다리가 후들거려 비틀거리는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뇌졸중 증세라고 보셔야 되고,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아찔하다는 느낌과 함께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거, 이건 뇌졸중입니다. 물이나 음식을 입에 물고 삼키지를 못하는 거, 뇌졸중입니다. 한쪽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질 않아요.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보이고 겹쳐 보입니다. 또 시야가 좁아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얼굴이 둔하고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와요. 이게 중풍에 딱 걸려 쓰러지는 경우 어디 통증이 없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냥 픽 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건 중풍이다. 금방 알아채야 됩니다. 아프지 않아요. 통증이 없이 힘이 빠지고 쓰러지고 그냥 낭창낭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하고 얼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혀가 굳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이 둔하여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고 마음대로 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러면은 뇌졸중이 왔다고 보시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뇌졸중 올라오면 집에서 처치하려면 절대 안 돼요. 119를 통해서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심하세요. 반드시 병원에 입원 치료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퇴원했을 때 다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셀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이건 이제 참고로 내가 오늘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젤로 하는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원 치료를 다 받고 모두 끝났을 때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손발이 굳어 있거나 말을 못하거나 어눌하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후유증이 남아요. 그럴 때는 그 후유증을 셀젤로 다스리는데 중풍 환자는 동서양 의학으로 100%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병원 치료로는 100% 잡을 수가 없어요. 병의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뇌세포는 모세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엄마 세포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손상받으면은 다시 만들질 못해요. 엄마 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부활이에요. 그 셀젤은 부활요법이라고 수차 이야기하는 이유가 뇌세포도 죽은 것도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동서양 의학으로는 한 번 죽은 세포는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요법이나 약물요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질 않는다. 그러면 통원치료를 받든지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셀젤로 하셔야 돼요.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해야 됩니다. 셀젤은.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셀젤로 뇌세포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실에서 매일 일에 오라고 해서 그 환자는 이제 보호자가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겠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을 도포하고 전신 마사지를 한 다음 재차 셀젤을 바르고 전신 한증을 시행합니다. 약 6개월 이상 하루도 안 빼고 해야 됩니다. 매일 한증을 하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이게 한증한다면 땀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빼내기 때문에 허기질 수가 있으니 음식 거르지 말고 식사 잘하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 바르고 마사지를 해야 돼요. 마사지 한 다음에 한증실에서 땀을 낸다든지 베드나 돔에서 열을 가해서 땀을 흘리도록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잊지 마세요. 다만 조심할 것은 조심은 아닌데 그분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멀어서 하고는 싶은데 샵에 못 온다든지 정말로 걷기도 힘든다면은 셀젤 큰 거 4,800ml짜리 그 셀젤을 판매를 하십시오. 소비자가로 판매해서 집에서 하도록 그렇게 보호자들하고 상담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못 오는 분은 집에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쓰는 그 마사지 베드와 돔은 본사에다 부탁을 해서 그분이 사서 쓰도록 해야 되고, 마사지 베드가 아닌 일반적으로 인터넷 들어가면은 사우나 박스도 중고가 있어요. 중고를 사서 집에서 놓고 그렇게 날마다 보호자가 발라줘서 땀을 흘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눈 속으로 머리에 바른 셀젤이 이렇게 땀으로 흘러 내려가다 보면은 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띠, 나이키 띠가 있죠. 운동할 때 쓰는 이마에 착용하는 띠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러면은 수건을 싸매고 하세요. 그래서 눈으로는 셀젤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여섯 번째, 머리카락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셀젤은 반드시 두텁게 발라줘야 되는데 머리카락에 많이 묻어버리면은 셀젤이 허실이 많아요. 그렇게 단발머리로 하든지
남자 같으면 스포츠 칼라로 바싹 깎으라고 하세요. 이부머리라고 합니다. 깎아버리고 하는 것이 셀젤이 허실이 안 되니까 꼭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발 상태를 단정하게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은 꼭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경과합병증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풍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젤은 치료하는 약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부활, 세포를 부활시키는 것이 셀젤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원상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업소가 발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